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백악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긴 했는데 네, 일단 짜증이 난 겁니다. 그다음에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 억지를 부르는 거죠.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하고 EU에서도 지금 전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보통 6개월 걸리는데 근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화가 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메뚜기잖아요. 여기 놀다가 재미없으면 더 다른 데 갔다가 메뚜기예요. 메뚜기예요 정말 이 사람은. 그냥 5살 장난감 갖고 놀다가 이게 별로 효과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 예, 일본도 그러나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을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 국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도 좀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데 좀 못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 거 아닌가. 아마 이거 그냥 협박이고 네. 다시 철회할 거다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 벌써 한 발 물러났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 어제처럼 즉각적으로 설득했다면 관보에 올라가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행정명령으로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행정명령으로 무효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포예요. 트럼프가 관세 협박을 하는 패턴을 보면 한번씩 나누고 언론을 하면 구체적인 날짜를 박아요. 그리고 몇 프로도 밝힙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에 할 때는 2월 1일 10% 이렇게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없이 그냥 올리겠다 25%로 이렇게 해서 트럼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럼 이제 이걸 왜 하필 지금 결정했느냐 그 생각에서는 남아 캐나다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그 캐나다와 지금 우리가 잠수함 문제와 자동차 문제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트럼프를 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 카니가 너무 싫어요. 다보스 포럼에 가서 주인공이 돼야 될 자기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중견 국가들을 게일집을 호소했거든요. 거기에 모든 이 유럽 정상들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로서는 완전히 체면을 구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발작적인 정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100% 때리겠다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러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시고요. 목표는 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쨌든 곧 대부분에서 관세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냥 홧김에 질렀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또 타코예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타코 한 적이 총 28번입니다. 그러니까 때려놓고 뒤집은 게 최근에 덴마크도 100% 때린다다가 며칠 만에 다시 철회했지 않습니까? 덴마크도 채권 파는 것 정도로 미국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미국의 재산업화와 지금 트럼프가 필요한 걸 다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 공장 철수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간?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한국 정부를 얘기하니 국민의힘 얘기하지 마시고. 거긴 노인 대상에서 빼야 됩니다. 예. 트럼프의 전략은 각계격파였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니까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연대를 하게 되면 트럼프의 지금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트럼프가 긁히도록 한쪽에서는 트럼프를 진정시키되 다른 쪽에서는 이거를 캐나다하고 적극적으로 손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1월 6일 날 트럼프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중간선거가 필요해? 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 다보스에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독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스티븐 밀러의 말이 문제입니다. 연방 요원은 면책권을 가진다. 그 연방 요원에 저항하는 것은 중범죄다. 이게 아이스 사건 직후에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냥 계속 진압하는 얘기고 이 지금 아이스 요원들이 지금까지 진압한 것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받은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만장자가 됐다고 막 광고했잖아요. 사이닝 보너스 5만 불씩 주고요. 그다음에 실적 있을 때마다 보너스를 줍니다. 워낙에 빨리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덩치만 좋으면 힘만 세 보이면 다 뽑았거든요. 이게 사병입니다. 사병. 제주의 서북청년하고 매우 유사하다. 복면 쓰고 르네 굿도 처음에는 공포였거든요. 빠져나갈 이후 이 사람들이 경찰도 아니고 공권력 치고는 너무 험악해 보이잖아요. 자극용입니다. 반란법을 시행을 하고 중간선거를 없애고 하는 그런 독재자 코스 윤석열 코스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어제 대응을 하는 걸 보고는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어제 일부 철수했죠. 예, 그리고 책임자도 처벌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변인이 나와서 시민을 길거리에서 죽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도 했고 하는 것을 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그렇게 나온 관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38% 수준으로 확 떨어진 것도 큰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보는 걸 보면 중간선거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망설이고 있는 상태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카드를 놓고 근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그러면 다시 또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트럼프 본인도 모를 거예요.
내일에 나는 나도 모른다 이런 그런 사람이라. 비사에 걸렸어요. 그 자민당 쪽에서 오히려 예, 그 이전에는 이거는 자민당이 압승할 것이다. 233표가 과반수인데 260표 자민당만으로 얻을 것이다. 단독. 그런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도 돕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환율 개입하고 그런 것이 다 예, 환율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약세로 하고 엔을 그 엔고로 네. 만드는 것은 뭐 트럼프의 원하고 있었던 거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일본은 너무 엔이 엔조가 되었기 때문에 엔고가 되어야만이 지금 그 국제적으로 볼 때 일본 경제가 건전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야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이해받아. 예, 이 부분을 도와주겠다. 이게 미국 쪽의 속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카이치가 다시 총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오키나와 문제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당 정권 때 미군 기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구암으로 그 이전해라라든가 이게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그 절대 중도 개혁 연합 쪽이 그 다수당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입헌민주당하고 공명당이 손을 잡았다. 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나온다. 네네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는 건데 예. 그렇게 나오면은 이 선거가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거는 다카이치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예, 다카이치는 뭔가 해주면 반드시 뭔가 얻는 스타일이래요. 뭔가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얻는데 학사를 노리고 있다. 다카이치는 학생 시절 그 호스테스도 했어요. 좀 놀랐어요. 부모가 그 학비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가족에 오빠가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다 돈을 썼다. 너는 여자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줘가지고 예. 그래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호스테스를 했대요. 예, 그런 면에서 능숙합니다. 아주 뭔가 아베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강한 것을 요구 사항을 갖고 있으면서 먼저 여러 가지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고 없겠다. 알겠습니다. 이 스타일이다.